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나갈 내용은 61페이지요. 무효와 취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디까지 봤냐면 무건대리까지 봤죠. 오늘 나갈 내용은 무효와 취소. 무효와 취소. 그럼 여기 61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서 1절 보시니까 총설에서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 일단 개념부터 이해하시고요. 여기 보세요. 뭐죠? 지금 뭐라고 썼죠? 무효라고 썼죠. 무효. 없을 무자죠. 이거는 뭐예요? 효는? 효. 네? 효가 뭐예요? 효가? 네? 이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효는 뭐예요? 효. 효가 뭐예요? 나타날 효라고 해요. 나타날 효. 뭐가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이 효를 뭐라 그런다고요? 네? 권리 변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법률 효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법률 효과. 그 효과에서 효만 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무효라는 말은? 권리 변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계약서 쓰고 매매 대금 줬는데 매도인 매수인에게 아무런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건 권리와 의무라고 이해를 하시자. 그럼 무효라는 말은 권리 의무가 없다 그 얘기죠. 그럼 뒤집어서 유효 그러면 권리 의무가 있다. 권리 의무가 있다. 그죠? 그런데 취소라는 건 이렇게 하죠. 요게 뭐예요? 요게 뭐예요? 요게 귀이죠. 귀자. 귀. 요거는 또자예요. 손이에요. 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귀를 손으로 잡은 거예요. 귀를 손으로 왜 잡아요? 전쟁하면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기의 뭐예요? 응? 자기가 여러 명을 죽였다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들이대야 되는데 머리통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잘라요? 귀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잘라가지고 손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취예요? 어? 취할 취예요. 취하다 그런 뜻이에요. 취하다. 네? 취하다. 소는 뭐예요? 소는 이게 되게 예뻐요. 글씨가 물숫자죠. 이게 자글초예요. 자글초. 물방울이 이렇게 강해서 이게 물방울이 작은 방울로 바뀌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하다 그런 뜻이에요. 소멸하다. 그러면 취소라는 말은 뭐예요? 잡아서 없앤다 그런 뜻이에요. 잡아서 없앤다. 네? 무효는 말 그대로 처음부터 권리와 의무가 안 생기는 게 무효인데 취소는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생긴 걸 잡아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죠? 취소는 무효하고 뭐가 달라요? 얘는 처음부터 권리와 의무가 없는 거고 얘는 권리 의무가 있는데 잡아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걸 취소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취소한다 그러면 무효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얘는 권리 의무가 있는데 없애는 거고 얘는 처음부터 권리와 의무가 안 생겼다. 없다. 그런데 거기 보시니까 이제 무효와 취소는 아시겠죠? 취시ao 이렇게 얘기를 해요. 취소를. 예, 취시ao. 근데 중국말로. 근데 61페이지 보시면 거기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어떤 경우에 무효이고 어떤 경우에 취소이다라고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외워야 되겠죠? 네. 덮어놓고 외울 거예요? 아니면 논리적으로 외워버릴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우리 여태까지 뭘 봤냐면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라고 봤어요. 뭐 있었어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를 일반 성립 요건.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못 갖췄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불성립. 다른 말로 부존재 그래요. 부존재.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갖추었으면 다 갖추었으면 뭐라 그래요? 성립했다. 이게 성립했다, 성립하지 않았다 그 말뜻이 와닿지 않으니까 이건 존재한다. 법률행위가 존재한다. 예컨대 매매계약이라면 매도인, 매수인, 집이 있고 사고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쉽게 표현하면 계약서 썼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립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계약서 썼다고 해서 바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가 있어야 돼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 효력 요건. 다시 말하면 이거는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냐면 당사자가 뭐 있어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거. 목적이 확정되고 정능법회 그랬죠? 가능하고 적법하고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그죠? 그래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다음 의사표시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일치하지 않는 거는 정상, 비정상.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는 뭐가 있어요? 비진의 표시, 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기까지를 우리는 일반 효력 요건이라고 하면 특별히 요구되는 특별 효력 요건도 있어요. 특별 효력 요건에서는 대리 행위할 때는 뭐예요? 대리권의 존재가 있어야 되죠. 대리 행위하려면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대리권이 없는 경우 뭐라 그래요? 무권 대리 그러죠. 무권 대리. 무권 대리는 무효잖아요. 또 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고 기한의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해야 되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되면 그때는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무효이고 또 하나는 취소인 거예요. 얘는 뭐가 다르냐면 얘는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을 해서 취소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취소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무효라고 했죠. 소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과거로 거슬러 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처음부터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게 취소예요. 그럼 취소권을 행사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행사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 기간 경과했을 때 제척 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도과했다라고 표현해요. 제척 기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취소권이 어떻게 돼요? 소멸하니까 더 이상 취소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취소권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척 기간 지나면 유효한 행위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무효는 처음부터 권리와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니까요. 얘는 없어요. 처음부터. 얘는 일단 발생해요. 권리와 의무가. 그런데 취소권이 발생해가지고 취소권을 행사를 해버리면 처음부터 없던 걸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취소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냥 유효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효와 무효의 중간 지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유효는 권리와 의무가 그냥 발생하는 거예요. 무효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있는데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를. 그죠? 그러면 어떤 때 취소가 되고 어떤 때 무효가 되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취소 원인이라고 하고 무효 원인이라고 해요. 책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사유라고 이해했어요. 사유. 취소, 사유, 무효, 사유. 취소, 원인, 무효, 원인. 그럼 우리 민법에서는 언제 취소하느냐? 요거.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또 착오, 사기, 강박. 요 네 개가 취소 원인인 거예요. 그럼 효력 요건 중에 요 네 개 빼고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전부. 네? 무효 원인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런 취지로 한번 보시죠. 자, 확정적인 무효 나와 있죠. 의사 무능력자. 어디 있는 거예요? 의사 무능력. 요거. 그죠? 그럼 뭐 빠졌네요? 그렇죠. 이거 빠졌잖아요. 권리 능력 없으면 그것도 무효인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의 실현이 원시적 불능이에요. 뭐죠? 요거. 정능법표에서 가능하지 않은 걸 불능도 원시불능과 후발불능이 있는데 뭐예요? 원시적 불능이 무효라는 거예요. 그죠? 그 여기도 뭐 빠졌네요? 이거. 확정 빠졌잖아요. 그죠? 확정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뭘 써요? 자,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 행위는 어떤 거에 해당해요? 적법성. 확정 가능 적법. 그죠? 그 다음에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 어떤 거예요? 요거. 사회적 타당성. 그죠?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어디 있어요? 사회 질서 위반에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비진의 표시 예외적인 경우 통정 허위 표시. 그 다음에 원래는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데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다면 뭐라 그랬죠? 오줌 나온다. 그죠? 절대적인 강박. 그때는 무효입니다. 자, 유동적 무효와 관련해서 계약의 무권 대리도 유동적 무효, 무권리자 처분행위도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체결한 거래계약도 무효이다. 그런데 취소 원인, 취소 사유는 뭐 있어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 자,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내겠습니까? 다음 중 취소 원인인 것은, 다음 중 무효 원인이 아닌 것은, 다음 중 법률 효과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그쵸? 구별할 수 있겠죠? 요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면 어떻게 낼까요? 유동적 무효인 것은, 확정 무효인 것은, 이렇게도 낼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시. 여기 봐봐요. 유동적 무효라고 했는데, 우리 유동적 무효라는 얘기를 이미 공부했습니다. 무효인데요. 뭐죠? 유동적이에요. 유동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흐를 유자, 움직일 동이죠. 무효인데 자꾸 움직여요. 그래서 유동적이다. 그럼 유동적이라는 말에 같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불확정이라는 뜻이에요. 유동적이라는 말에 같은 말은 무슨 뜻? 불확정. 예? 그러면 유동적 무효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불확정 무효. 무효인데 확정된 건 아니에요.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무효인데 나중에 가서 그것이 유효가 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그랬어요? 예? 무권대리 행위를 했죠. 무권대리 행위 하면 이거는 유효, 무효? 무효이죠. 근데 본인이 추인을 하면 어떻게 돼요? 유효로 확정되죠. 상대방이 뭐를 하면 철회를 하거나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확정되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무효이지만 확정되지 않은 무효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무권대리 행위는 일단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효과 발생하지 않아서 무효인데 나중에 가서 유효가 되거나 무효가 되더라. 근데 이건 무권대리하고 같은 게 뭐냐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예요.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얘는 큰아들, 얘는 둘째 아들. 그죠? 큰아들은 본인 대리인을이라고 해서 팔아먹었는데 둘째 놈은 큰아들보다 더하다 그랬죠? 이놈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포인트가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요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본인 소유 부동산인데 을이 지 이름으로 소유권의 이전을 받아놓고 지 이름으로 팔아먹는 거예요. 그럼 대리한 거예요? 대리 아닌 거예요? 대리 아닌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의 규정이 없는데 판례는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같은 거예요.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그리고 좀 이따 우리가 공부하게 될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 거래 행위도 마찬가지 유동적 부용. 자, 이게 뭐죠? 아, 맞췄어요. 요 구역이 뭐예요? 투기 위험 지역이에요. 네? 그러면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어떤 게 커요? 왜요? 사는 사람이 지금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 땅은 정해져 있는데 살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가격은? 그럼 왜 수요가 많을까요? 호재가 많으니까. 그죠? 이 땅 사면 호재가 많으니까, 악재보다 호재가 많으니까 수요는 올라가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죠? 이 가격이 요게 뭐예요? 요게 버블이라는 얘기예요. 버블. 거품. 그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렇고, 어떻게 몇 세기 전에도 그렇고, 똑같은 일이 계속 발생해요. 그냥. 지겨워 죽겠어, 아주. 집값 오르는 것도 그렇고. 그죠? 버블이죠? 아니, 어떻게 안 오르다가 그 몇 년 새에 2배가 뛰냐고요. 버블이에요. 분명히 버블이에요. 그죠?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요. 안 사면 그만이지. 근데 그게 17세기에는 뭐예요? 튤립 버블로 있었어요. 튤립. 꽃을 그렇게 투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17세기에. 꽃에다가. 그게 뭐 대수라고, 꽃에다가. 그 꽃을 가지고 튤립이라 그래서 그 튤립이란 꽃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버블이 꺼졌잖아요. 일본 경제 40년 동안 꺼지고 있잖아요. 잃어버린 40년이래요, 이제는. 일본 경제도. 그죠?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기저기서 막 지어대고 있죠?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확 꺼져라, 이씨. 관심 없어요, 저는 꺼지든 말든. 그런데 문제는 이 버블이 생겼을 때 요게 꺼지는 게 문제예요. 거품이 거치고 나면 가격은 급락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여기다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좀 벌려고, 예? 우리 요번에 루나 폭락 사태 봤잖아요. 루나. 가상화폐, 루나. 한국에서 만든 가상화폐. 예? 폭락했죠. 그냥 몇백 조가 하루 만에 증발해버렸잖아요. 그런 걸 이제 버블이 폭락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버블이 꺼지게 되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이거를 버블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개인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을에게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 간의 거래잖아요. 국가가 개인 간의 거래를 제한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저 이북이라면 몰라도 소위 민주주의가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가 들어가면 국가는 함부로 개인 간의 거래를 금지시킬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국제 질서고 자유주의의 본질이에요. 이북도 민주주의 한대잖아요. 걔네들은 사회민주주의라 그래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자유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는 이게 아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건 개인 간의 거래는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간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국가가 개입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공익이라는 사회 명분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공익. 그 공익이 뭐냐면 국가 이익이란 말, 국가 이익. 개인이 노력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투기해서 돈 버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투기해서 돈 버는 게 이게 만약에 정상이라고 하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다 투기하지. 그럼 나라 전체는 망하는 거예요. 그죠? 뭐 대통령 후보가 자기 당선되면 1억씩 준다면서요. 매달 뭐 얼마씩 준다면서요. 그런 후보를 왜 국민들은 안 뽑을까요? 사기니까. 그렇게 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공익을 위해서 그럼 국가는 어떻게 되느냐? 거래를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허가 받고 거래를 하라는 거예요. 투기 목적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필요하다면 거래를 하되 대신 국가에게 허가 신청을 해서 국가가 판단해서 투기 위험이 없다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가 자꾸 투기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래를 하게 되는데 국가가 덮어놓고 거래하지 말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너희들이 거래하려면 일단은 뭘 받으란 말이야? 허가를 받고.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허가 나면 거래하면 되잖아. 이게 두 번째죠. 자, 그런데 법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실제로. 여기는 수요가 많다 그랬죠. 먼저 지르고 보는 거예요. 계약부터 해놓고 나중에 허가를 신청하더란 말이죠. 그럼 이랬을 때 이거에 대한 효력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효라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허가를 받은 다음에 거래하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거래 먼저 해버렸는데 거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신청했을 때 그 사이에요. 거래를 하게 되면 이거를 유효라고 판단하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피 받고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피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투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법에는 없는데 법은 허가 받고 그 다음에 거래하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거래 먼저 하고 나중에 허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재판부 입장에서 판사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어요? 일단은 무효다. 허가 없었으니까. 일단은 무효인데 나중에 가서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가 나면 유효하겠다. 허가 안 나면 그럼 무효로 확정짓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효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에서 허가 없는 거래 행위는 유동적 무효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유동적 무효와 관련해서 3개 나와 있죠. 무권들이 무권리자 처분행위,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체결한 거래계약. 요 3가지를 뭐라고 하자?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를 다른 말로? 그렇죠. 불확정 무효. 넘기십니다. 자, 2절 법률행위 무효인데 무효의 의의와 일반적 효과 나와 있지요. 자, 무효의 의의. 무효가 뭐예요? 권리 변동 없다. 권리 의무 없다. 그게 무효입니다. 그럼 반가래 2번 무효의 일반적 효과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권리 변동이 아예 없어요. 그럼 손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죠. 아니 권리 변동이 없는데 손해가 생긴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입니다. 무효니까 권리 의무 없는데 뭔가 준 게 있다면 그건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 무효일 때 부당인 반환 기억나요? 네. 무당인 반환.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한 이행이 있기 전이라면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미 급부가 이행이 됐다면 그 급부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반환되어야 한다. 물론 반사해석 때문에 무효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효이면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그저 공식입니다.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하면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행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급부를 이행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죠? 부당이득의 반환이 이루어진다. 부당한 이득이니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만 언제는 사회질서 위반일 때에는 선불 때리면 돌려받지 못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선불 때리면 돌려받지 못한다. 뭐라 그래요? 원래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잖아요. 모든 무효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일 때 한해서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니까 이때는 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무효라면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돌려받는 것을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는데 하필 사회질서에 위반해서 무효가 되었을 때는 돌려받지 못해요. 왜 못 받냐? 불법 원인으로 급여했기 때문에 반환 청구 금지된다 그 얘기입니다.
선불 때리면 못 받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가 경합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의사 무능력과 제한 능력이다. 예컨대 미성년자가 떡이 된 경우. 그죠? 그 다음에 허위 표시와 채권자 취소권 있죠?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이지만 채권자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했죠. 이중효. 하나 더 있어요.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지만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다면 무효가 되죠. 그것도 이중효. 자, 양가로 2번 무효의 종류입니다. 절대 무효와 상대 무효 있죠. 절대 무효, 절대라는 말은 여기 봐봐요. 우리가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그러잖아요. 얘는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얘는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상대적일까요, 절대적일까요? 상대적이죠. 어떤 사람 만나면 쌩글쌩글, 어떤 사람 만나면 씨씨씨, 그죠? 씨씨씨. 욕을 달고 살아요.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사람 만나면 쌩글쌩글, 그죠? 그건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친절해요. 그럼 이 사람은 절대적인 거예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갑과 을 사이의 무효란 말이에요. 얘 소유 부동산을 얘한테 넘겨줬는데 무효라는 말이에요. 그럼 얘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어도 무효인 거니까 여전히 누가 소유자? 얘가 소유자인 거예요. 근데 이자가 제3자에게 넘겨줬는데 얘가 선이냐 악이냐 따질 필요 없이 무효고 무권리자가 처분하면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3자에게. 근데 상대적인 건 뭐냐면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데 그럼 얘가 여전히 소유자인 겁니다. 근데 이자가 제3자에게 넘겨줬더니 얘가 선의일 때는 취득을 하고 악의일 때는 취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 주장할 수가 없고 악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 주장할 수가 있다. 다르잖아요? 상대적인 거예요. 안 다르죠?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면 무효가 되는데 무효가 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무효 원인이. 저기 있잖아요. 저게 다 무효 원인이잖아요. 제한 능력, 차구사기, 강박 빼면 전부 무효란 말이에요. 그죠? 어떤 경우? 권리 능력 없을 때, 의사 능력 없을 때, 확정되지 않을 때, 원시적 불능, 또 강행복지후 위반,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다 무효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효도 좀 나눠보니까 절대적인 게 있고 상대적인 게 있더라. 그럼 상대적인 무효는 어떤 거냐? 두 개밖에 없어요. 비진의 표시로서 무효됐을 때,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됐을 때는 상대적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그러면 사회질서 위반이다 그러면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를 절대적. 얘는 선의일 때는 취득하고 악일 때는 취득 못해요. 그러니까 악일 때 취득 못하니까 악의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있죠. 이건 얘하고 같잖아요. 절대적하고 상대적하고 다른 건 뭐예요?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 얘한테 대항할 수 있다면 절대적, 대항할 수 없다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일 때는 똑같아요. 얘나. 악의일 때는 대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악의일 때는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같으니까. 뭐만 달라요?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을, 그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 상대적 무효는 뭐밖에 없다? 두 개. 비진이 통정허위 표시. 나머지는 그럼 다 뭐예요? 그렇죠. 이게 절대적.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일까요? 상대적 무효가 원칙일까요? 그렇죠. 이게 원칙인 거예요.
얘는 예외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게 원칙이라고 믿어요. 왜? 비진행 표시, 통정호의 표시, 차고사기, 강박하면서 전부 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걸 공부했으니까. 근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고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원칙인 거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인 것은 예외적인 경우다. 또 그러면 우리 봐봐요. 절대적인 무효와 상대적인 무효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인 취소도 있고 상대적인 취소도 있겠네요. 그죠? 아니 절대 상대 나왔으면 무효 나오고 그럼 취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적인 취소라는 건 어떤 거예요? 절대적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취소잖아요. 상대적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게 원칙이다?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절대적인 취소는 어떤 게 있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취소예요. 나머지 취소 원인이 4개밖에 없죠?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 그러면 차고, 사기, 강박은 다 뭐예요? 상대적 취소. 그죠? 그럼 이거 가지고도 한 문제 나올 수 있겠네요. A가 B와 거래했는데 얘가 미성년자다. 그럼 이 법률행위는 유효, 무효, 취소. 미성년자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C한테 넘겨줬단 말이에요. 얘가 선의예요. 선의를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A는 C에게 취소로서 대항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내겠어요? 얘가 선의일 때는 취득하고 악일 때는 취득 못한다. 악의의 C에게 대항할 수 있고 선의의 C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내면 틀리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네. 자, 보시죠. 그러면 거기 무효의 종류에서 절대적인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나와 있죠. 절대적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 주장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걸 구별을 하자면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어떤 거냐? 사회질서 위반, 폭리행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 법률행위의 무효. 제한 능력은 절대적인 뭐라 그랬죠? 취소라 그랬죠. 근데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결국 같은 거예요. 근데 상대적 무효 보시면 일정한 사람에게는 무효 주장이 안 되는데 누구냐? 선의 제3자에게는 무효 주장 못 한다. 어떤 경우에요? 비진의 표시 예외. 왜냐면 비진 표시는 원칙이 유효고 예외 무효잖아요. 또 하나 통정호의 표시에 무효. 그 다음에 차고사기 강박. 요거는 뭐야? 상대적 취소 그랬죠. 상대적 취소. 근데 취소되면 무효하고 효과가 같아지니까 상대적 무효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 나와 있지요. 전부 무효는 말 그대로 전체가 무효인 거고, 일부 무효는 일부만 무효일 때. 자, 일부 무효 보시면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아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봐봐요. 뭐죠? 냄비 맞췄습니다. 그 안에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냄비 안에 청국장이 있어요. 그 청국장을 시켰는데 음식점에서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손톱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손톱이 3개 넣을까요? 3개 있어요. 손톱. 먹는다. 먹을 것이다. 없어요? 안 먹는다. 그쵸? 안 먹는다잖아요, 다. 그 원칙은 안 먹어요.
일부 무효 부분이 있더라도 다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죠? 근데 저같이 비유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걸 빌미로 한 그릇 더 먹자. 두 그릇 먹자, 두 그릇. 이걸 빌미로 해서.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그러면 요거를 걷어내고 나머지는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요. 예외적으로 일부를 무효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요. 나머지 부분을 뭐라 그래요? 잔존 부분. 일부 무효인 부분 걷어내고 나머지 부분은 뭐로 하겠다는 거예요? 유효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일체성이 있어야 돼요. 법률행위가. 그리고 분할 가능해야 되고 나머지만이라도 법률행위를 하겠다는 가상적인 의사가 인정될 때 이때 일부 분인가 그럴 때 일부만 유효가 되는 거예요. 잔부는. 어떤 경우냐면 갑이 서점을 운영하는데 을이 서점을 인수를 해요. 인수할 때 을이 어떻게 하냐면 건물은 임대차 하는 거예요. 월세를 얘가 얘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건물은. 원래대로라면 건물도 사고 서점 안에 있는 책도 사면 되잖아요. 간단한데 돈이 없어요, 얘가. 그러니까 서점 안에 있는 책은 사고 건물은 빌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 임대차를 했어요. 건물에 대해서. 그리고 서점에 안에 있는 책은 매매를 한 거예요. 책은 사고 건물은 빌려서 거기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두 개의 법률행위를 했죠. 그러면 건물에 대한 임대차와 서적에 대한 매매 두 개의 법률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컨대 무효더라. 네? 그럼 이 나머지는 무효 원인이 없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칙? 다 무효. 얘한테는 무효 원인이 없지만 얘한테 무효 원인이 있다면 요게 무효가 되면 요것도 같이 무효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매매가 무효라고 해도 건물은 위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일체로 했고 따로따로 나눌 수 있는 분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만이라도 즉 임대차는 건물은 자리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업을 해야 되겠다. 슈퍼를 하겠다. 등의 그런 가상적인 의사가 인정이 되면 얘만 무효로 하고 얘는 유효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 보시는데 전부 무효가 원칙이라 그랬고 일부 무효가 예외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전부 무효 원칙 보시면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는 전부가 무효이다. 137조 본문이에요. 그런데 일부 무효 보시니까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아니다. 137조 단서. 그래서 일체성, 분할 가능성, 가상적 의사. 됐죠? 3번 보시면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나와 있는데 유동적 무효 위에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어떤 거예요? 무권대리, 또 무권리자, 처분행위, 또 자, 그런데 뭔가 조금 아쉽지 않아요? 세 개밖에 안 나왔잖아요. 하나가 더 있으면 한 문제거리인데. 네? 오지선다니까 유동적 무효를 4개 넣고 확정 무효 하나 넣으면 문제 되잖아요. 근데 지금 3개밖에 안 나왔잖아요. 하나 더 넣고 싶다고 해줘요. 하나 더 넣고 싶죠? 그럼 4개 되니까. 그죠? 이해되셨어요? 오지선다인데 답은 하나니까. 그럼 답 하나 외에 나머지가 4개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 더 뭐 넣고 싶어요? 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그러면 효력이 발생해요? 발생하지 않아요? 그다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지요? 조건이 성취 안 되면? 그럼 일단은 유효 무효? 일단은 땡땡땡 점점점이잖아요. 땡땡땡. 일단은 무효잖아요. 조건이 성취되면? 성취 안 되면? 그러니까 얘도 유동적 무효다. 뭐가요?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다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이 이렇게 쫙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넘겨보셔요. 한 장 넘겨보시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고 넘기시니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요것도 다 이거 우리 외워야 되고 암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덮어놓고 외지 말자고요. 일단은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는 일단은 무효라고 했죠. 근데 어떻게 무효라고요? 유동적 무효예요. 그런데 이 유동적 무효가요,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확정되고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무효로 확정되잖아요. 그럼 크게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1번, 2번, 3번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금 앞에 페이지에 뭐라고 나왔어요? 유효되었을 때, 그죠?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요? 어떤 경우? 허가를 받았을 때. 두 번째,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됐어요. 왜 해제됐어요? 아, 그렇죠. 투기 우려가 없으니까. 세 번째는 해제됐는데 재지정을 안 했어요. 왜 재지정을 안 해요? 그렇죠. 투기 위험이 없어졌으니까. 그럼 이거 끝났네요. 그 다음에 넘겨보셔요, 이제. 자, 언제 무효가 되는가? 요거예요, 요거. 언제 무효가 돼요? 그렇죠. 불허가 처분이 나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왜 불허가 나겠어요? 투기 위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보세요. 첫 번째.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했대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회피하는 거죠.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한다. 미친 거죠? 그죠? 간이 배밖에 나왔죠? 지금 법으로 나라에서 금지시켰는데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허가를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옆에 쓰세요. 미친 거. 이러면 확정적인 무효라는 거예요.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의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그랬어요. 이것도 1번하고 같은 거죠. 허가를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이 정지 조건부 계약이었는데 조건이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치로 확정됐어요. 그럼 무효로 확정되는 거겠죠. 저기까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자, 무효가 되는 경우, 유효가 되는 경우 이거 구별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봤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요게 문제예요.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법률 관계입니다. 자, 일단은 무효라고 했죠. 요것도 두 개로 나눠서 보잔 말이에요. 없다. 있다. 뭐 있냐면 협력 의무가 있어요. 뭐가 없냐면 권리 의무가 없어요. 아시겠죠? 간단하죠? 무효니까 권리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효인데 뭐는 있어요?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는 있어요. 뭐에 협력할 의무?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 왜냐하면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 딱 이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다라고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국가에다가. 우리가 거래하겠습니다라고 허가 신청을 해야 되죠. 이때 공동으로 해요? 단독으로 해요? 그래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죠. 국가가 알아야 되니까.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걸 국가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협력해야 된다고. 허가 신청에 협력하라 그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죠. 사례,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고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했다. 근데 아직은 안 받은 거죠? 자, 거기서 무효. 을은
토지 거래 허가 있을 것을 조건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권리 의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갑은 계약상 채무가 있다, 채무 없다. 여기 봐봐요. 권리 의무 없다 그랬죠? 이거를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당사자 간에 채권적인 효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무효니까. 이해되셨어요? 서로 간에 채권 채무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유효라고 하면 권리가 생기면 그 권리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피 붙여서. 그래서 무효라고 하는 거니까 채권 채무가 없어요. 채권 채무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채무가 없는데 어떻게 채무 불이행이 나와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상 채권 채무가 없으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세 번째, 허가 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을 때 계약이 무효로 됨에 있어 귀책 사유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번째, 을이 병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왜 그래요? 봐봐요. A가 B에게 팔고 B가 다시 C에게 팔았는데 이렇게 허가를 받은 거예요. 투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가? 했잖아요. 투기가 되었으니까 이건 확정적인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 첫째 줄을 보시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본 거하고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거예요. 이게 바로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이게 뭐 한 거죠 지금? 얘가 미등기 전매행위를 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 미등기 전매행위가 바로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거예요. 자, 그런데 뭐는 인정한대요? 협력 의무는 인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무효라는 거는 제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없다. 협력 의무 인정. 요거는 있다. 그죠? 뭐가 있다? 협력 의무. 두 번째,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럼 봐봐요. 무효인데 계약금 준 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나중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하면 돼요. 당장은 무효이지만 계약금에 대한 반환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아직은 안 된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계약금 반환해 주겠다, 그겁니다. 다음 세 번째, 을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했다면 갑은 을에 대해서 협력 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협력 의무는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거 위반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자, 협력 의무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매매 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나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는 달리 신의칙상 의무에 해당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협력 의무 이행과 매매대금 지급 의무 이행은 동시행관계이다, 아니다? 동시행관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없으니까. 두 번째, 갑은 을이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때문에 두 번째 문장이 나온 거예요. 세 번째, 을은 갑의 협력 의무 불이행을 들어 일방적으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없다. 네 번째,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갑과 을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갑은 계약 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그래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가능합니다. 계약금 받았을 때 여기 봐봐요. 아니 계약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면서요. 무효일 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면서요. 그런데 계약금 지급한 거를 포기하거나 받은 계약금에 배액을 상환하면서 해지하는 거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 될까요, 이거? 자기들끼리 손해잖아요. 그죠? 지금 투기 목적으로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후회돼요.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매수인 입장에서. 포기해버리지 뭐. 그럼 손해만 봤네요. 매도인 입장에서도 계약금 받았는데 2배를 토해내요. 손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법리 적용 동그라미 그랬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경우에도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위에 있는 거와 똑같은 거고, 을의 강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갑은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 봐봐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죠. 어차피 무효이죠. 그런데 얘가 얘를 기망했다 또는 강박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 그걸 굳이 취소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무효인데, 허가를 받지 않은 무효인데 굳이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차피 무효라면서요, 허가 받지 않아서. 근데 굳이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필요가 없다. 네? 아니, 어차피 무효라면서요, 허가 받지 않아서. 근데 어차피 무효인데 굳이 사기나 강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니, 그거는 지금 착오하고 해제를 섞은 거잖아요. 해제된 법률행위를 굳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필요가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손해배상 당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그거하고 섞이면 안 되고, 얘는 어차피 무효인데 굳이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왜? 협력 의무를 면한다는 실익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무효이더라도 협력 의무는 있잖아요. 요거까지 면하고 싶다 그러면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또는 비진이 통정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해도 되는 거예요. 얘 때문에, 협력 의무 때문에. 아시겠죠? 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요약이 되어 있으니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하겠죠. 네. 자, 그렇게 보시고, 무효행위의 전환과 관련해서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잖아요. 그런데 매매대금이 너무 과다했다 그랬죠? 그래서 30억을 했으면 무효가 되는데, 그걸 3억 원으로 감액을 하면,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을 하면 유효한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소위 알박기 사건.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추인이에요. 무효인 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데, 그 139조 보시죠.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아, 추인이 뭐예요? 쫓아가서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추가 쫓아간다. 인은 인정하다. 따라가서 인정해 주는 걸 추인한다 그래요. 자, 그럼 무효인 법률행위는 인정을 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랬죠. 자,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많이 써놨어요? 이게 뭐 이렇게 대수라고. 안 봐도 돼요? 네. 그냥 무효인은,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랬잖아요. 새로운에 동그라미 하시고 화살표 뽑으세요. 뭐를 잔뜩 써놨어? 네. 새로운하고 화살표 뽑으시고, 자, 수급표 땡땡 OX. 수급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새롭다라는 말은 소구표가 없다는 거죠. 아니, 오늘 얼굴이 좀 새로워 보여? 라는 말은 어제하고 오늘하고 같다는 거에 다르다는 거예요. 넌 맨날 그 얼굴이다? 그 말은
어제하고 오늘이 같다는 얘기죠? 그건 소구표가 있다는 얘기고, 오늘은 좀 새로워 보이네 그러면 소구표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취소 보겠습니다.